네, 행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교과서에 행렬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뭐 집합이 있었고, 뭐 미분적분이 있었고, 상하함수가 있었고, 로그함수가 있었고 이런 거 있듯이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단원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인가 그 행렬이라고 하는 단원이 고등학교 때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한 큰 실수입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내용이냐?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특히나 우리 저기 컴퓨터를 다룰 때 지금 현재 컴퓨터 없이 뭔가를 다룰 수 있겠어요? 지금 다양한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 할 때 행렬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렬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고등학교 2014년 이전까지 있었던 그 단원인데 2013년도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들어와서도 CAD 할 적에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군데군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결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소위 말해서 쪼릴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보세요. MP3라고 하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 교과서답죠. MP3를 3월달에 14대 팔았고 4월달에 17대 팔았고 5월달에 16대 팔았습니다. 컴퓨터를 여기서는 3월달 12대 팔았고 4월달 18대 5월달 20대 팔았습니다. 이렇게 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3, 4, 5 빼고 MP3 컴퓨터 빼고 요 내용만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자 라고 했을 적에 14, 17, 16, 12, 18, 20을 그대로 정리를 해주고 직사각형 모양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갈로를 딱 친 거 요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쓴 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데이터들의 집합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갈로를 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는 두 줄, 이쪽으로는 세 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의 줄을 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행 하면 요겁니다. 1행은 14, 17, 16이 1행입니다. 2행 이러면은 12, 18, 20 이 데이터가 2행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로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열이라 그럽니다. 열. 그래서 요거를 1열, 2열, 3열이라 그럽니다. 제 1열은 14, 12, 2열은 17, 18, 3열은 16, 20입니다. 자, 여기에서 2행 3열의 행렬입니다. 이거를 2 곱하기 3 행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2 바이 3 행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곱하기 편의상 뭐 2 바이 3이라고 하기도 하고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데 2 곱하기 3이라고 해볼게요.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1행 2열에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성분이라 그러거든요. 성분 또는 원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분이라 그러는데 1행 2열은 1행 2열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1행 2열의 성분은 17. 2열 1행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2행 1열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2행 1열의 성분은 12. 예, 2행 3열의 성분은 20. 이렇게 되어 있다. 모두 6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2 곱하기 3행렬이다. 물론 2 곱하기 2행렬이 있을 수 있고 1 곱하기 뭐 3행렬이 있을 수 있고 3 곱하기 1행렬이 있을 수 있고 행렬의 수는 굉장히 많게 되겠죠. 자, 그래서 m개의 행렬과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 또는 m by n 행렬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분을 조금 써보게 되면 ij 성분이라 그러다. 행 성분 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 i행과 j열이 만나는 성분을 우리가 ij 성분이라 그럽니다. ij 성분.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17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 성분은 뭡니까? 2 성분은 뭡니까? 1,2 성분은 뭡니까? 즉 뭐냐 그러면은 1행 2열 성분은 뭡니까? 1행 2열 성분은 17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3 행렬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자, A11은 뭡니까? 1행 1열 성분이죠. 예, 요 성분을 IJ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11은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의 원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11, A1, 12, L13.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전부 행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이니까 전부 앞에 거는 1, 1, 1이고 두 번째는 2를 나타낸다. 그래서 1, 2, 3이다. 두 번째 거 2행을 나타내니까 2, 2, 2지만 여기에는 1, 2, 3이다. 그래서 A11, L12, A13, A21, 2, 23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그래서 I행 J열로 표시할 수 있다. AIJ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됐습니다. 자, 그럼 행렬끼리 덧셈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만일에 이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하면 뭘 의미합니까? 어떤 행렬이 있어요? 2 곱하기 2 행렬이 있고 2 곱하기 2 행렬이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두 행렬이 같으려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이 여기는 3 곱하기 2 행렬입니다. 두 행렬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게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과 열의 숫자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것은 기본 전제이면서 그 다음에 두 행렬이 같다는 것은 각각에 있어서 요 1,1 그러니까 1,1 다시 말해서 11 행렬과 여기도 B의 1 행렬은 같아야 돼요.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요거는 요거와 같아야 되고 요건 요거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 행렬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행렬이 같다는 것은 2 곱하기 1은 똑같으면서도 각각의 행렬이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세 개는 같은데 한 개는 틀렸다. 이 두 행렬은 같지 않습니다. 두 행렬이 같기 위해서는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자, 두 행렬을 덧셈을 한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행렬과 이 행렬을 덧셈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각각의 2 곱하기 2 행렬이죠.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럼 덧셈도 역시 2 곱하기 2 행렬이 됩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되는데 각각의 성분을 더하는 겁니다. 여기에 1행 1열 성분과 여기에 1행 1열 성분은 더합니다. 그런 것이 두 개의 행렬을 덧셈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의 성분에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여기에 1 곱하기 이제 1행 1, 2행렬, 그 다음에 1, 2성분, 그 다음에 1, 2성분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이거 더하기 이거는 여기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이거는 여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행렬을 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두 행렬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A에서 A11 성분에서 B11 성분을 빼는 거, A12 성분에서 B12 성분을 빼는 거, 여기서 이거 빼는 거, 여기서 이거 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두 행렬을 덧셈, 뺄셈 하는 겁니다. 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렬을 실수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A배다. 예를 들어서 2A, 3A, 4A, 5A, 6A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KA다. KA를 나타내는 것은 각각의 성분에 있어서 각각의 K를 다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배, 여기 K가 2다라고 하면 이 성분을 각각에 있어서 전부 다 두 배를 다 하는 겁니다. 이걸 실수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자, A 성분은, 자, A 행렬은 3, -1, 0입니다. B 성분은 뭐냐 그러면은 2, -2, 3, 1, 4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 행렬을 두 배를 해서 어떤 모르는 X 행렬을 더했어요. 그리고 그 모르는 X 행렬을 두 배를 해서 더하기 B를 했어요. 이거는 좀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X 모르는 X를 그냥 미지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그럼 X가 되죠? 2X에서 넘기면 X 되죠? B를 넘깁니다. 그러면 2A 빼기 B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X는, 우리가 모르는 행렬 X는 A의 행렬을 두 배를 해서 B 행렬을 빼면 되겠습니다. 요거 쉽습니다. 자, 그러면 A 행렬을 두 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렬을 두 배를 하게 되면, A 행렬을 두 배를 하게 되면, 이 두 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6, -2, 0, 4가 되죠. 그 다음에 B를 빼볼까요? B를 그냥 빼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두 배를 해서 이걸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 -2, 0, 4가 되고, 여기에서 이거 그대로 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 요거는
요거는 여기에서 여기도 저기 2 곱하기 2행렬이고 여기도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 답은 2 곱하기 2행렬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x는 2 곱하기 2행렬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야 돼요. x의 1행 1열의 원소는 성분은 뭐가 됩니까? 6에서 마이너스 2를 뺍니다. 마이너스 1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8이 되겠죠. 오케이, 8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1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해봤습니다.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셈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중앙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의 관람요금입니다. 뭐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물관을 많이 갔네요. 우리가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롯데월드고 여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롯데월드고 그 다음에 뭐 에버랜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뭐 이월드고 뭐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일반인은 2,000원, 청소년 1,000원입니다. 입장료가. 예? 민속박물관은 3,000원, 1,500원입니다. 조금 비싸네요. 자, 성원의 가족수는 일반은 3명이고 청소년은 2명이고요. 미hin의 가족수는 일반은 2명이고 청소년은 1명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할 때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자, 성원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면 성원의 가족은 입장료가 어떻게 되나요? 입장료가 2,000원, 자, 일반이 3명이니까 2,000원 곱하기 3명 더하기 어떻게 되나요? 1,000원 곱하기 2명. 이것이 성원의 가족 입장료가 되겠죠. 자, 중앙박물관으로 미hin의 가족 입장료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미hin의 가족은 2,000원 곱하기 2명 더하기 1,000원 곱하기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hin의 가족의 입장료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 입장료는 성원의 가족은 얼마예요? 3,000원 곱하기 3명 더하기 1,500원 곱하기 2명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미hin의 가족은 역시 3,000원 곱하기 2명 더하기 1,500원 곱하기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잘 보면 여기에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이고 결과적으로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에서 여기서 성원의 가족과 미hin의 가족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입장료가 드는지를 계산했더니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 청소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청소년이 밑에 있는 것이죠. 여기 밑에. 여기 일반 청소년 성호 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청소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청소년이 성호는 3명, 청소년은 2명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일반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이 되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했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를 곱했고 더하기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여기에 첫 번째 미hin의 가족은 이렇게 곱했고 더하기 청소년 곱하기 청소년 계속 이렇게 곱했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민속중앙박물관도 보세요. 여기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했죠. 3,500을 3, 2 이렇게 곱했죠. 그래 요거하고 요거 곱했고 더하기 요거하고 요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그 다음에 미hin의 가족은 3,000 곱하기 2명 더하기 1,500 곱하기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요것이 행렬의 곱입니다. 이 행렬을 따지보면 2 곱하기 2행렬이죠. 이 행렬 2 곱하기 2행렬이다.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은 2 곱하기 1 하나 둘 하나 둘. 자, 2 곱하기 2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요거 한 원소, 그 다음 요거 한 원소, 원소, 내지는 성분, 4개의 성분이 있는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그래서 두 행렬, 2,000, 1,000, 3,000, 1,500이 뭡니까? 입장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것은 뭘 의미합니까? 요것은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이고, 요거는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미hin의 가족수고, 성원의 가족수고, 요거는 미hin의 가족수입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일반 청소년이고 여기도 일반 청소년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래 곱하고 요래 곱했다는 거죠. 그것이 요거였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1에 해당되고 여기에 1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1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겁니다. 1 곱하기 1 성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1행, 여기에 2열은 여기에 1 곱하기 2 성분이 되는 겁니다.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하고 여기에 2행, 여기에 1열은 여기에 2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2행, 여기에 2열은 요거하고 요거는 여기에 2 곱하기 2, 그러니까 2,2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행 2열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되면 여기도 하나, 둘, 3항이 될 것이고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되면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맞죠? 요 행과 요 행은 요 행에 이야기되고 요 열은 요 열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는 거지. 요 행의 개수는 요 행의 개수가 되고 요 열의 개수는 이 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자는 거지. 뭘 물어볼 거냐 그러면 이 열의 개수와 이 행의 개수는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행의 개수와 이 열의 개수와 두 번째 열의 곱의 개수, 두 번째 곱해지는 두 번째 행열의 행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만일에 이것이 2열인데 이것이 2행이 아니라면 곱이 안 돼요. 왜냐면 보세요. 요거 곱하기 요거. 그쵸?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한 개 더 남았다. 아니면 이게 한 개 더 남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 개수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의 열과 이것의 행은 두 번을 더한다. 이게 두 개면 이거 두 개면 이것도 두 개 되죠. 그러니까 두 번을 더한다의 의미지 더 이상도 없어요. 됐습니까? 두 번을 더한다의 의미입니다. 자, 아직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볼게요. 행렬의 곱셈. 여기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행렬이 있습니다. 행렬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두 행렬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A, B, 곱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요행, 1행, 그리고 두 번째 열의 1열 곱을 하겠습니다. A11, B11 나왔죠? 그 다음에 A12, B21 요거 두 개를 더했습니다. 곱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2 행렬이죠. 1,2 성분이죠. 그럼 여기에 1행 2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행 2열. 곱은 처음에 하는 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절대 잊어먹지 말고 잘 해보세요. 자, 요거 1행 2열은 여기에 1행 2열이 되겠습니다. 자, A11, B12. 그 다음 A12, B22. 이렇게 되죠. B2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2행, 그 다음에 1열이, 여기에 2행 1열에 해당되는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봅시다. 저 A21, B11. 맞죠? 더하기 A22, B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행 2열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간다는 것이죠. 여기 간다는 것이죠. 2행 2열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간다는 것이다. 그렇죠? A21, B12, A22, B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자, 1, 2, 1, 3, 5, 4, 10 두 개의 행렬을 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에 여기에는 뭐 이 행렬 즉 민속종합박물관의 저기 입장 요거 여기에 성원의 가족, 미인의 가족의 뭐 성인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먼저 보세요. 먼저 2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그럼 요거 1행 1열이 요 원소죠.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1행 2열이죠. 1행 2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 2하고 그쵸? 1, 2하고 그 다음에 4형을 해야지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0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0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뭡니까? 요거
2행 1열. 2행 1열이 여기 나오는 거죠. 2행 1열은 여기죠. 요거 2행 1열이죠. 그럼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뭐 곱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1행, 2행, 1열, 2행, 2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행, 그 다음에 2열. 아, 요거네요. 요거네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서 요거 해야 됩니다.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0. 이렇게 되겠습니다.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0. 자,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7, 여기에는 4, 여기에는 8, 0, 8,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 곱하기 2 곱하기 2행렬이 2 곱하기 2행렬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래요? 자, A 행렬이 1, 마이너스 1, 1, 0의 성분을 가지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되겠습니다.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를 두 번 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 1, 0, 1, 마이너스 1, 0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성분은 뭘까? 이거 곱하기 이거 되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 뭡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어떻게 되나요? 1에서 1을 뺐네요. 그럼 제로가 되겠네요. 그런 성분으로.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세 번째도 1이 될 것이고, 네 번째도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예, 행렬의 곱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만 있느냐? 아니다. 2 곱하기 3 행렬, 3 곱하기 1 행렬 너무너무 많다. 행렬이 뭐 수없이 많을 수 있다. 우리가 m 곱하기 l 행렬과 그 다음에 l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 두 성분을 우리가 곱해서 우리 새로운 곱 행렬을 한번 구해봅시다. 행렬의 곱셈을 한번 구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행렬입니다. m 곱하기 l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행렬이라고 칩시다. 3 곱하기 4 행렬입니다. 3 곱하기 4 행렬. 그러면 3 곱하기 4 행렬이라 그러면 얘는 뭡니까? 1행, 2행, 3행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4열이 있습니다. 그죠? 1열, 3열, 4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행렬이라고 칩시다. 4 곱하기 2행렬을 칩시다. 그럼 얘는 1행, 2행, 3행, 4행이 있고 그 다음에 2열이 있다라고 하면 1열, 2열 이렇게 됐죠. 이거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행렬이 나오겠습니까? 얘가 1, 3행, 얘는 2열이니까 얘는 뭐 곱하면 3 곱하기 2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얘가 3행렬이고 얘가 2열이니까 3 곱하기 2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사사는 뭘로 미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사사는 이거 곱하기 이거 했나 그랬죠? 이거 곱하기 이거 했을 때 여기 4개니까 여기도 4개가 있어야 돼. 요거 두 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결과론적으로는 4번을 더했다는 그 의미 외에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3 곱하기 2행렬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곱하는 처음 행렬의 행과 마지막 행렬의 열이 그래서 여기에 3행 2열이 나오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여기에 1행과 여기 1행 여기 두 번째는 여기 1행과 여기에 2행 여기 세 번째는 여기에는 2행 1열이죠. 그러니까 2행 1열 여기에는 2행 2열 여기에는 3행 1열 여기에는 3행 2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행렬의 곱셈 끝났네요. 이제 그래서 요 LL은 없어지는 것이고 두 행렬이 나온다. 자, 예를 들어서 행렬 2 곱하기 3 행렬과 3 곱하기 4 행렬이 나왔다. 그러면 이 행렬은 어떻게 나온다? 2 곱하기 4 행렬이 나오죠. 만일에 행렬이 1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고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온다. 이 행렬은 뭐가 나오나요? 자, 이거 중간일 없어지고 자, 1행과 2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한 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하라 그랬어요. 먼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는 몇 콤마 하나씩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는 몇 콤마 몇 행렬입니까? 1행 2열 1 곱하기 2행렬이네요. 1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몇 행렬입니까? 2행 2열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몇 콤마 몇 행렬이겠습니까? 요거 1행 2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행
2열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1행 2열이 나오는 이런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요거는 없어질 겁니다. 맨 마지막에 1,2 행렬이 나올 겁니다. 1 곱하기 2 행렬.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열은 뭐 1,2 행렬이 첫 번째 이거는 뭡니까? 첫 번째는 1행 1열입니다. 그죠?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2 더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4,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계산하겠습니까? 곱셈. 쉽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4, 2, 3, 1,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몇 몇입니까?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1죠. 2행 1열이니까 2행 1열이죠. 그럼 두 개의 곱을 하면 이거 두 개 같으니까 곱이 되는 것이고 2 곱하기 1 행렬이 될 겁니다. 즉 2 곱하기 1 행렬이 될 겁니다. 1행 2행 1열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요거 1행 1열은 뭡니까? 1행 1열 해보겠습니다. 4 곱하기 2 빼기 더하기 2 마이너스 1 하면은 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은 어떻게 될 것이냐?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4가 될 것입니다. 2,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금 복잡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2행 3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행 2열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간 거는 없어지고 2 곱하기 2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2행 2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행 1열은 뭡니까? 여기 1행과 1열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행과 1열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답은 7이 되나요? 아니 5가 되네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행 2열이니까 1행 2열이 되겠죠.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렇게 되면 답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행 1열이 되겠죠. 1 곱하기 3 더하기 6이 되겠고, 이거는 2행 2열이 되겠죠. 1 곱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2행렬 5, 7, 9, 5를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A 행렬이 같을까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A 행렬이 같을까요? 먼저 A가 요 행렬이고 B가 요 행렬입니다.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쉽게 2 곱하기 2가 아니고 2 곱하기 2가 아니고 말입니다. A는 2 곱하기 3행렬이고 B가 3 곱하기 2행렬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행렬이 되겠죠.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 A고 여기 B라고 칩시다. 그럼 B 곱하기 해볼게요. 3 곱하기 2행렬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행렬 해보겠습니다. B 곱하기 A는 그럼 요거는 없어지고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됩니까? 3 곱하기 3행렬이 됩니까? 전혀 다른 행렬이 나옵니다. 먼저 형식 자체도 다른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요놈이 경우에 따라서는 3 곱하기 예를 들어서 5행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5행렬이 나오겠죠. 2 곱하기 5행렬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3 곱하기 5행렬 곱하기 2 곱하기 3행렬 아예 이거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곱셈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A, BA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형식 자체에 있어서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형식이 같더라도 그러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빨리 계산해볼까요? 요거는 곱이시겠습니다. 2 빼기 2니까 제로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1, 두 번째 1 곱하기 2는 1, 2 행렬은 1, 2 성분은 1 빼기
마이너스 요거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6 빼기 마이너스니까 8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더하기네. 내가 한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3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습니다. 9가 되겠습니다. 3 더하기 6이니까 9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 빼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2 더하기니까 4가 되겠네요.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쵸?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2 3 5가 되겠고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9니까 8이 되겠고 이거는 2 더하기 6이니까 8이 되겠습니다. 자, 다르죠? 따라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뭐 항등원 이런 말도 썼는데 어떤 수 곱하기 1을 하면 어떤 수를 넣더라도 그 똑같은 값이 나왔죠. 그래 이걸 우리가 항등원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곱셈의 항등원 이런 말을 썼는데 단위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렬에서 어떤 수를 곱해도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있는데 어떤 행렬에서 이 행렬을 곱해도 그 행렬하고 똑같은 행렬이 나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1에 해당되는 항등원에 해당되는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에 해당되는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단위 행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차 단위 행렬 어떻게 되나요? 2차 단위 행렬 2차 단위 행렬은 지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볼게요. 1, 2, 3, 4 해서 어떤 행렬에서 1, 0, 0, 1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1이 되죠. 요 1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요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는 곱하기 제로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튀어나왔어요. 두 번째는 볼까요? 요 1, 제로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2가 그대로 튀어나왔죠. 요 2가 그죠? 그대로 이렇게. 세 번째는 보세요. 3 곱하기 1인데 여기 또 제로니까 3이 그대로 튀어나왔죠. 3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0은 0이고 4 곱하기 1은 4가 또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4가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요렇게 하면 이 행렬이 그대로 그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그럽니다. 3차 단위 행렬은 어떻게 되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대각선만 1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로 주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3 단위 행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행렬에서 4, 1, 2, 5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2 곱하기 2 행렬이 있습니다. 거기에 2차 단위 행렬 1, 1, 0, 0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요 곱하기 단위 행렬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온다? 볼 것도 없습니다. 요 A가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자, 거꾸로 해도 되느냐? 이거는 1 곱하기 뭐 A 해도 A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 곱하기 A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4, 4고 이건 빵이죠. 1은 1이고 이건 빵이죠. 이건 빵이고 2죠. 그 다음에 5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행렬이 있으면 A 곱하기 단위 행렬 하고 E 곱하기 단위 행렬, 그러니까 이 단위 행렬 곱하기 E 이건 상관없어요. 단위 행렬일 경우에는 곱셈을 앞에 해도 뒤에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단위 행렬에서 어떤 행렬을 곱하면 항상 그 행렬이 나온다. 그 자신의 행렬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해봤죠. A 곱하기 1은 무조건 A였어요. 그쵸? 이거를 우리 항등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옛날에 역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역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까? A 곱하기 얼마를 하면 항등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역수라고 배웠을 겁니다. A 곱하기 얼마를 하면 1이 될까요? 자, A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의 역수는 2분의 1이고 3의 역수는 3분의 1이고 그죠? 5의 역수는 4분의 1. 5분의 1입니다. 왜냐? 5 곱하기 5분의 1을 해야지 답이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역수라고 하듯이, 요거를 A의 역수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행렬도 역행렬이 나오는 게 어떨까? 무슨 말이냐? 어떤 A의 행렬에서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단위 행렬이 나오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역행렬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시를 어떻게 쓰느냐? A의 인버스라고 이렇게 땄습니다. A 인버스라고 역수, 역행렬이라고도 표시를 해줍니다. 역행렬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A 역행렬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어떤 행렬을 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것을 역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수라고 하듯이 A의 역수를 A분의 1이라고 하듯이 A의 행렬의 역행렬을 A의 인버스 역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일에 보세요. 그래서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A 행렬과 A의 인버스 행렬은 항상 거꾸로도 상관없어요. A 인버스 곱하기 A에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항상 어떻게 나온다?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 뭐예요? 1, 1, 나머지는 전부 다 대각선이 1, 1, 나머지는 전부 다 0, 0 하는 걸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를테면 자, 두 행렬 A는 2, 1, 1, 1이고요. B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A, B를 곱해볼까요? 요거와 요거 곱해볼까요? 해봤더니 2 빼기 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1 빼기 1은 0,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 2는 1 이렇게 나옵니다. B에도 해볼까요? B에도 똑같이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B는 A의 역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B는 A의 역행렬이라고 이야기하고 B가 A의 역행렬이면 당연히 이 곱하기 이것도 역행렬이잖아요. 즉 단위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는 B의 역행렬이고 또 B는 A의 역행렬이 되는 것이죠. B는 A의 역행렬이고 또 A는 B의 역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2의 역수는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2분의 1의 역수는 2가 되는 거 마찬가지듯이 서로는 서로 역행렬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행렬의 마지막 페이지에 요거 두 개가 역행렬이면 두 개의 곱은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행렬을 딱 주어졌을지 요 행렬 역행렬을 구하라. 역행렬 이게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그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이 함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행렬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먼저 요 KB에서 요 앞에서 AD-BC 여기 A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AD-BC가 있어요. AD-BC 이것이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으면 요 성분에 전부 다 여기 2라 그러면 전부 다 2를 다 곱하는 거죠. AD-BC 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자리를 바꾼다. 요거 두 개는 자리를 바꾼다. 그러니까 D가 여기 오고 A가 여기 온다.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를 친다. 자리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친다. 자, 여기 역행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좀 전에 했던 게 뭐였어요? 좀 전에 했던 게 2, 1, 1, 1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2, 1, 1, 1 A가 어때요? A가 2, 1, 1, 1이었잖아요. 그럼 A의 인버스는 어떻게 구한다 하면 AD-BC 2분의 2 빼기 1이니까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1이죠. 자, 요거 두 개는 자리를 바꾼다. 1, 2 자리를 바꾼다. 요거 두 개는 뭐야? 빼기를 해준다. 1을 해준다. 그럼 요거 무슨 요거 1, 2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맞는지 볼까요? 맞는지 볼까요? 1, 이거도 마이너스 맞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역행렬을 구해봅시다. 3, 5, 1, 2의 역행렬을 구해봅시다. 3, 5, 1, 2의 역행렬. 그러면 AD-BC, 요거 AD-BC입니다. 요거 두 개 곱하고 빼기 요겁니다. 자, 3, 2는 6, 빼기 5, 1은 5. 역시 1이네요. 1. 갈로 늘고 요거 두 개 바꿉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음수를 칩니다. 그러면 요거의 역행렬은 참 3, 5, 1, 2의 역행렬은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입니다.
볼 것도 없이 이 행렬과 이 행렬은 곱을 하면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1100인 단위 행렬이 나온다. 네, 행렬 마치겠습니다.